조커의 후속편 조커 폴리아데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Nobody knew I existed. Look at all these people. Who do you think they see? 열린 결말에 대한 해석부터 조커와 할리퀸의 숨겨진 비밀 시즌3에 대한 감독 오피셜까지 전부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팩트폭행입니다. 결말 분석. 조커2는 아서플렉이 함께 수감된 정신병자의 칼에 찔리며 죽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지난 편과 마찬가지로 열린 엔딩이었는데요. 아서플렉이 실제로 죽은 건지 아니면 그의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 영화는 설명해주지 않은 채 끝이 나죠. 만약 실제로 아서플렉이 죽은 것이라면 배트맨과 대적하는 조커,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당 조커는 누구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조커가 배트맨 시리즈의 정확한 프리퀄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앞서 DC 코믹스에서는 영화 조커가 이전의 세계관과는 분리되는 새로운 영화라고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아서플렉이 실제로 2편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설정이라도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이름을 쓰고 비슷한 설정을 공유하는 만큼 영화에서 보는 조커가 배트맨과 싸우는 그 조커의 과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되기에 이후 최종 빌런이 되는 과정까지 스토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만약 아서플렉이 실제로 죽은 결말이라면 이후 조커가 될 수 있는 인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서플렉과 할리퀸제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배트맨 시리즈에서 활약하는 조커일 수 있죠. 조커의 피를 물려받은 아기는 아서플렉과 성장 환경도 비슷합니다. 아빠가 없고 싱글맘인 할리퀸 밑에서 자라야 하는데 할리퀸이라는 캐릭터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자라기는 힘들 것 같죠. 어떻게 보면 할리퀸의 캐릭터가 아서플렉보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괴팍한 조커의 모습은 할리퀸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할리퀸젤이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 임신한 것이 맞다면 그 아기가 제2의 조커가 되고 원작 시리즈와 다르게 남녀 간 사랑보다 모자 간 뒤틀린 사랑이 그려질 여지를 남겨뒀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죠. 조커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인물은 감옥에서 조커를 죽인 수감자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칼로 아서를 찌르고 난 뒤 아서가 죽어갈 때 뒤에서 웃으면서 그 흉기로 자신의 입까지 찢는데요. 일단 영화 내내 그 수감자의 서사가 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가 대체 왜 조커를 죽였는지 의문이 들죠. 하지만 아서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중요한 장면에서 해당 수감자가 퇴장하지 않고 스크린 구석에 남아 자신의 입을 찢는 걸 의도적으로 연출한 걸 봤을 때 그는 조커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숨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 시리즈에서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입이 심하게 찢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아서플렉은 면도를 할 때 살짝 다쳤을 뿐 이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조커가 입이 찢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찢었다, 배트맨과의 결투 중 화학 폐기물에 노출되어 형태가 변형되었다, 추측들이 있지만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 편에서는 감독이 결국 조커가 되고 싶은 누군가가 아서플렉이 분장한 광대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의도적으로 입을 찢었을 또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 같네요. 물론 조커를 찌른 수감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폭력 시위자들 중에 스스로를 조커라고 칭하며 입을 찢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조커의 광기는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아서가 조커를 연기할 때면 항상 방청객들이 열광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커와 비슷한 분장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죠. 그의 추종자들이 조커의 망상을 공유하며 영화의 부제인 폴리아데, 즉 공유 정신병적 장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커가 죽는다면 이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그 누구라도 본인이 조커라며 행세할 수 있는 것이죠. You don't think this is me? 반대로 아서플렉이 아예 죽은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그의 망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는 할리퀸젤과 이별하고 뒤따라온 경찰들에 붙잡히면서 다시 감옥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죽기 전 정신병동 로비에 앉아있던 모습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조커 분장을 했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매우 수척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풍경과 인물들은 조용하고 평화롭죠. 사형 선고를 확정받은 뒤 재판장에 폭탄까지 떨어진 이후 상황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적인 모습인 것이죠. 또한 교도관이 그에게 면회가 왔다 며 호출한 상황이었는데 할리퀸이 떠나간 상태에서 애초에 그에게 면회올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아서가 죽는 장면은 처음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한 할리퀸이 떠나간 슬픔이 분출된 망상일 수 있죠. 실제로 할리퀸과의 이별 직후 너무 자연스럽게 경찰차가 나타나 그를 연행해 갔다는 점, 그리고 배에 칼이 찔린 장면 전후로 망상 속 무대에서 할리퀸이 자신의 배에 총을 쏘는 장면과 겹쳐 보이게끔 연출했다는 점은 현실 상황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서플렉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해당 망상은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제 아서플렉은 죽었다. 하지만 조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죠. 이번 편에서 아서플렉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차 광기를 보이다가 결국 조커의 연기를 그만두며 소심한 아서플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때문에 할리퀸이 떠났죠. 사실 소심한 아서플렉과 배트맨 시리즈의 광기 어린 조커는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할리퀸의 사랑을 되돌리기 위해 다시 완전한 조커로 태어나는 시점을 잔인하게 죽는 망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해석해도 재밌는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리퀸 캐릭터 분석. 할리퀸의 원래 캐릭터는 양쪽으로 묶은 머리에 목소리가 높고 밝게 미친 성격이지만 조커의 감독 토드 필립스는 이런 명랑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탈피했다고 합니다. 레이디 가가가 연기하는 할리퀸은 일부러 고담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캐릭터를 어둡고 어딘가 취약해 보이는 설정을 했다고 하죠. 이번 조커 시리즈가 1편에 비해 서사가 부족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노래와 망상 연출 때문에 특유의 긴장감을 해치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할리퀸젤 캐릭터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리퀸젤은 영화 초반부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전편을 본 사람은 조커가 여자와 성욕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리퀸젤과의 관계도 사실 조커의 일방적인 망상이 아닐까 의심하는데요. 실제로 영화의 초반부에는 조커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할리퀸젤과 대화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객들은 계속 할리퀸젤이 조커만의 망상일 수 있고 망상을 쫓다가 또다시 상처받을 것 같은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중반 이후 조커의 변호사가 할리퀸젤의 존재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녀가 실존하는 인물이고 진짜 조커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은 과연 할리퀸젤이 진심으로 조커를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인데요. 역시나 변호사에 의해 할리퀸젤은 거짓말쟁이인 것이 밝혀집니다. 조커에게는 자신이 고담시에서 자란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했지만 실상 그녀는 상류층 가문에서 자라 정신의학 대학원까지 나올 정도로 엘리트 출신이죠. 반대로 조커는 그녀에게 항상 징그러울 만큼 순수하게 행동합니다. 그녀를 만나자마자 엄마를 본인이 죽인 것이라고 자신의 비밀을 바로 털어놓죠. 여기서 보통 일반인들이 청소년기에 느끼는 첫사랑에 대한 감정과 이성을 대하는 미숙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후 둘의 관계가 진행되면서 할리퀸젤과 조커는 정사를 나누는데요. 해당 배드씨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조커가 갇힌 독방에 할리퀸젤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장면이 역시 조커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밤의 간수들에게 허락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 할리퀸젤이 상류층의 자녀로 밝혀지며 그녀에게는 간수들을 조종할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할리퀸젤이 조커에게 임신했다고 털어놓는 장면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어쨌든 둘의 정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감옥에서의 기묘한 배드씨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가까워 보이죠. 특히 정사를 처음 나누는 순간에 조커가 할리퀸에게 해줄래요? 라 말하는 대사는 사람을 6명이나 죽인 살인마가 여자를 한 번도 사귄 적 없는 미숙함과 순수함을 내포하기에 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원래 원작 만화에서 조커와 할리퀸의 관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작에서는 오히려 조커가 할리퀸을 이용하는 관계로 설정되었죠. 할리퀸이라는 단어는 희극에 나오는 광대를 의미하는데요. 이 점에 착안해 만화 할리퀸의 초창기 그림도 광대 복장을 하고 있었죠. 94년 발표된 매드 러브에 따르면 할리퀸과 조커의 관계는 처음에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었습니다. 할리퀸이 심리학 의사로 아캄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조커를 환자로 만나게 되고 할리퀸은 조커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 그에게 다가갔죠. 원작에서도 조커는 할리퀸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내비칩니다. 비밀을 말해주겠다며 사실 자신은 어린 시절 아빠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배트맨은 히어로가 아닌 자신을 괴롭히는 악당이라는 얘기를 털어놓음으로써 그녀의 동정심을 얻어내죠. 할리퀸은 당시 일상에 지친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엄격한 모습만 보이다가 조커가 자신을 처음으로 웃게 만든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할리퀸은 조커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돕기 위해 배트맨을 함께 죽이려 하죠. 이 책에서는 조커가 아닌 할리퀸이 되풀이되는 가정학대에도 다시 상대가 자신을 사랑해 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영화에서는 조커가 할리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반면 할리퀸은 어수룩한 아서플렉을 자신의 환상을 실현시킬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감독은 일부러 노래를 할 때에도 조커는 계속 할리퀸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지만 할리퀸은 관객을 바라보며 권력에 대해 노래하는 가사를 넣어 상반된 둘의 내면을 담았다고 합니다. 아서플렉이 조커인가? 조커2는 특이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이 만화는 루니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프랑스의 만화작가 실뱅 쇼메가 그려줬다고 하죠. 감독은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영화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미친 사람이 만든 영화 같아 보이고 싶어서 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전체가 광기를 다루는 만큼 시작부터 제정신이 아닌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이전 편에 아서플렉이 머레이를 죽이는 과정을 요약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와 딱 한 부분이 다른데 아서가 아닌 아서의 그림자가 마치 별개의 인격체인 것처럼 행동하며 머레이를 죽인다는 것이죠. 이 설정은 조커2의 핵심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커2는 전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서플렉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쟁점, 아서플렉은 다중인격인가? 는 영화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변호인은 아서를 옹호하기 위해 그가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장애를 앓는 사람에 따르면 새로운 자아는 끔찍한 상황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학대받는 현실에서 자신이 직접 학대를 당하는 대신 새로운 자아가 그 고통을 대신 겪는 것이죠.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아서 본인은 가정에서 학대받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무기력하고 소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할리퀸젤은 이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죠. 할리퀸젤은 아서플렉이 조커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서플렉은 평범한 자신과 달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회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존재이죠. I'm nobody. I haven't done anything with my life like you have. 만약 그가 연기가 아닌 조커 그 자체라면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지만 망상가 할리퀸젤은 조커라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의견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서플렉은 결말에서 조커는 없다고 인정하며 본인은 다중인격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 때문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이 고백으로 추종자들은 떠나버리고 다중인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배심원들은 신속히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대로 아서를 끔찍한 사이코패스 살인마라 단정짓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그는 오랜 기간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망상 증세와 당시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재판은 이런 복잡한 배경을 무시한 채 사형 집행 혹은 무죄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아서를 판단하려고 하죠. 이는 단순히 사법구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언론, 고위층, 추종자들은 각자 원하는 식으로 아서를 바라보지만 그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일 뿐 실제 아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바라보지는 못하죠. 심지어 아서를 변호하는 변호사조차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아서가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단정짓고 계속해서 이를 유도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서 자신도 본인의 정신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그의 상태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형 혹은 무죄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귀결되죠. 실제로 감독은 이번 조커 영화를 통해서 사법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화에서 사법 시스템, 언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모두 부패해 있고 그건 일부분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죠 라고 인터뷰했죠. 이 상황에서 아서플렉은 최악의 고백을 합니다. 다중인격임을 인정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조커라고 인정하면 유죄를 받더라도 추종자들을 챙길 수 있는데 그는 둘 모두 부정하며 자신은 다중인격이 아니고 또한 조커라는 대단한 빌런도 아님을 고백했죠. 이런 자신을 위한 어리석은 변호는 의외로 아서플렉의 인간성과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원래 자신이 받을 형량을 고려해서 계산적인 발언을 할 인물이 아니었죠. 그의 고백에는 사실 두 가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큰 줄거리는 아서플렉이 재판을 받으며 점차 광기의 조커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영화 초반만 해도 교도관들이 왜 이리 힘이 없냐, 오늘 준비한 농담은 없냐며 소심하고 축 처진 아서의 모습을 지적했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는 점차 흑화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마치 연회장에 들어가듯 당당하게 재판장에 들어서기까지 했죠. 하지만 조커처럼 당당히 행동하던 아서플렉은 두 명의 증인과 재회하며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옆집 여성으로 그녀는 아서의 찌질한 과거를 폭로하는 인물입니다. 아서플렉의 일기 내용이나 엄마 페니 플렉이 그에 대해 한 이야기를 밝히면서 아서플렉이 괴물 조커가 아니라 끔찍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커일 뿐이라고 지적하죠. 아서플렉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옆집 여자의 구체적인 증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증인은 그의 옛 동료 게리였습니다. 아서는 게리를 처음 제외했을 때만 해도 화이팅을 외치며 똘끼 가득한 모습을 보이지만 게리가 아서의 범행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자 아서는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점차 아서플렉은 마음속 조커를 내려놓고 약한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비치게 된 것입니다. 비하인드. 토드 필리스 감독은 공식적으로 조커3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는 두 개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고 밝혔죠. 따라서 후속작은 없을 것이라 합니다.
다만 주연 배우인 호아킨 피닉스와는 앞으로도 함께 작업하고 싶다며 대신 장르를 바꿔 코미디 영화를 찍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죠. 2019년 조커가 크게 흥행하자 감독은 인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인셀은 비자발적 순결주의자의 줄임말로 모태솔로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인셀은 연애시장에 대해 독특한 이론을 주장하는데 외모 상위 20%의 남성들이 여성 80%를 독점한다거나 자본뿐만 아니라 성관계도 재분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애시장에서 거절당하며 쌓인 분노를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하죠. 영화 조커는 이러한 인셀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남성이 옆집 여성에게 성적으로 거부당한 뒤 이후 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영화에서 영웅적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독은 이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인셀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봤다며 따라서 이들을 옹호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죠. 감독은 조커가 공감이 부족한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서의 고통을 미리 알아봤다면 혹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영화였다고 하죠. 조커2는 아서가 아캄 수용소에 갇혀 끔찍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침이 될 때까지 방에 갇혀 있어 밤에는 용변을 통에 모아두어야 하고 교도관들은 아서를 전혀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죠. 이러한 악한 수용소의 모습은 미국의 교정시설과 실제로 닮아 있습니다. 의외로 미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인권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간수들이 재소자를 벌거벗긴 채 기어다니라고 조롱하거나 독방으로 끌고 가 때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간수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죠. 아서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벌겨벗겨진 채 간수들에게 고문당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스토리상에서도 중요한데요. 조커 1편은 아서의 가혹한 성장 환경을 그리며 폭력의 피해자였던 그가 정신병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개연성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며 관객들은 자연스레 아서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아서가 폭력을 견디다 결국 폭발하는 장면에서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 편에서는 아서의 불쌍한 모습보다 악당 조커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기 때문에 범죄자가 뭐 저리 당당하지? 와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감독은 의도적으로 간수들의 폭력을 담아 관객들이 아서에게 약간의 연민을 느끼도록 하여 여전히 그가 사회구조의 피해자임을 보여준 것 같네요. 조커의 성공 이후 토드 필립스 감독은 후속편을 뮤지컬로 만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커의 명장면 중 하나인 계단에서 춤추며 내려오는 장면이나 화장실에서 춤추는 장면을 보면 조커의 마음속에는 음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방향으로 스토리를 확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감독은 아서에게 음악은 사실 대화라고 밝혔습니다. 아서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했죠. 실제로 가정학대를 겪은 뒤 다중인격장애를 겪는 피해자도 머릿속으로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다만 감독은 뮤지컬 영화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래를 모두 라이브로 녹음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뮤지컬에서는 이미 반주가 녹음된 상황에서 정확히 정해진 음에 따라 노래를 부르지만 영화 속 호아킨 피닉스와 레이디 가가는 촬영 현장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이후 피아노 연주자가 그들이 부른 노래를 따라 반주를 했고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이를 하나의 파일로 합쳤죠. 즉흥적인 노래에 반주를 맞추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는 했지만 이 방식으로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편 조커의 장르가 범죄 스릴러였기 때문에 1편과 비슷한 작품을 기대하고 온 관객들은 다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수인 레이디 가가는 물론이고 의외로 호아킨 피닉스도 노래를 잘 불러 멋진 장면들도 몇 있었지만 조커를 보러 온 대부분의 관객들은 서스펜스를 느끼기 위해 온 것이지 로맨스 뮤지컬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기에 달달하거나 웅장한 노래 장면이 너무 자주 나온다고 느껴졌습니다. 노래하는 장면의 횟수를 줄이거나 편집으로 웅장한 부금을 추가하는 형식이 아니라 현실 배경에 배우들의 노랫소리만 가끔 날 것의 느낌으로 흘러나왔다면 처절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서사가 덜 끊기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전작과 너무 다른 장르로 느껴져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그래도 장면마다 감독의 다양한 의도가 숨겨져 있고 배우들의 연기력은 여전히 훌륭하니 극장에서 직접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영화 조커 폴리아드, 감독 토드 필립스. perfect